다락방에 묵혀둔 종이상자 하나가 20년 넘게 굳어버린 부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아무 말 없이 살아오던 사내의 삶에 오래 잊혀진 편지가 다시 숨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무너졌던 가족의 시간이 조용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도남은 다락방 구석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상자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희미하게 아빠가 딸에게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나는 왜 그때 딸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해준 걸까? 중얼거린 목소리는 텅 빈 다락방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는 평생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서툴렀고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죠. 대기업 엔지니어로 30년을 일하며 책임감 하나로 가족을 지켜왔지만 정작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냉랭한 식탁과 멀어진 딸이었죠. 상자 뚜껑을 열자 손때 묻은 편지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노란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어떤 것은 구겨져 있었으며 어떤 것은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도남은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지를 펼치자 자신의 서툰 필체가 눈에 들어왔죠. 우리 딸 서연아, 오늘 학예회에서 내가 춤추는 모습을 봤어. 아빠는 너무 자랑스러웠단다. 그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 편지를 쓴 날이 기억났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죠. 학예회가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아빠 품에 안겨 칭찬을 듣고 있었는데 그는 딸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앉아 이 편지를 썼지만 결국 건네지 못했죠.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미안하구나. 오늘 너한테 화를 냈지. 사실 아빠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랬어. 이 편지는 딸이 중학생 때 늦게 들어왔다고 혼낸 날 쓴 것이었습니다. 그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방문을 쾅 닫았고 그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편지를 썼죠. 하지만 이것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도남은 편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고백하고 싶었던 말들, 응원하고 싶었던 순간들, 미안했던 감정들이 모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마음이 딸에게는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죠. 그의 눈빛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죠. 딸의 웃는 얼굴, 삐진 표정, 멀어지는 뒷모습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평생 무뚝뚝한 성격 뒤에 진짜 마음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가족과의 사이에 높은 벽을 쌓았고 이제 그 벽은 너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도남은 편지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가슴팍에 닿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고독과 공허함이 그를 짓눌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보다 더 큰 후회가 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러 장의 편지를 담아 놓은 종이상자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회피해온 죄책감과 마주하고 있었죠. 다락방의 작은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천천히 떨어졌고 도남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건네지 못한 말들, 표현하지 못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종이 상자 안에 갇혀 있었죠. 그는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의 인생 후반부를 결정할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 도남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편지 한 장은 손에 쥔 채로 일어났죠.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 안에는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도남은 대기업에서 평생 엔지니어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했으며 회사에서는 믿을 수 있는 직원으로 통했죠.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을 집에 가져와 서재에 틀어박혀 있곤 했죠.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아내 윤정희는 부드럽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지키려 애썼고 남편이 피곤해 보일 때면 조용히 차를 내어주곤 했죠. 하지만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랬어. 저녁은 입에 맞았어요? 괜찮았어.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무뚝뚝함에 불평이 있었지만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죠. 그저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딸 김서연은 어릴 적엔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아빠 품에 뛰어들곤 했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공원에 가자고 조르기도 했죠. 하지만 도남은 늘 바빴습니다. 아빠 바쁘니까 엄마랑 가렴. 나중에 하자. 아빠 피곤해. 거절은 간결했고 서연은 점점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둘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졌죠. 서연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도남은 회사 회의가 있다며 가지 못했죠. 서연은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도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도남은 딸이 조용해진 것을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도 이제 컸구나. 하지만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포기였죠. 딸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친구들이 아빠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러움이 밀려왔죠. 대학을 졸업하고 서연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빠 이제 나가서 살게요. 그래, 알아서 해라. 도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서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희와 통화할 뿐
도남과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죠.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식탁에서는 필요한 말만 오갔죠. 국 더 드실래요? 아니, 됐어. 저녁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도남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서재로 들어가 책을 읽었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도남은 이것이 평범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뭐 하러? 바쁠 텐데. 그래도 아빠가 먼저 연락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필요하면 얘가 연락하겠지.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남은 딸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어있는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연이 쓰던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는 잠시 그 인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다 큰 애가 잘 살겠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남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에 나가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드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죠. 가족은 함께 살지만 서로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도남은 자신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평범하고 어색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독립하고 집은 한층 더 적막해졌습니다. 도남은 퇴직한 지 석 달째였고 갈 곳 없는 시간들이 집 안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도남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창고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창고? 네, 다락방 말이에요.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요. 도남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일이 없던 터라 마다할 이유도 없었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나무 사다리는 삐걱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길이었고 손잡이에는 먼지가 수북했죠. 다락방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도남은 전등 스위치를 켰지만 희미한 불빛만 겨우 공간을 밝혔죠.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선풍기, 낡은 여행 가방, 서연이가 어릴 적 쓰던 자전거, 정희의 재봉틀까지. 도남은 천천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쓸만한 것과 버릴 것을 나누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죠. 창문 옆 선반 아래 낡은 담요에 가려진 작은 종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담요를 치우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죠. 아빠가 딸에게. 도남은 그 글씨를 보고 멈췄습니다. 자신의 필체였지만 언제 이런 상자를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식탁에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봉투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20통도 넘어 보였습니다. 도남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맨 위 편지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때 묻은 편지지가 나왔고 거기에는 서툰 필체로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우리 딸 서연아, 오늘 너의 발표회를 봤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도남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날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서연이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 발표회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늦게 도착했고 서연이의 연주가 끝난 뒤에야 겨우 자리에 앉았죠. 발표회가 끝나고 서연이는 물었습니다. 아빠, 내 연주 어땠어? 응, 잘했어.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는 이 편지를 썼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에 담았지만 결국 건네지 못했습니다. 도남은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오늘 아빠가 너한테 화를 내서 미안해. 사실은 내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랬어. 이 편지는 서연이가 중학생 때 밤늦게 들어왔다고 혼낸 날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도남은 거실에 앉아 후회했죠. 그리고 이 편지를 썼지만 역시 건네지 못했습니다. 도남은 편지를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서연이의 생일 때마다 쓴 축하 편지, 시험을 망쳤다고 울던 날 쓴 위로의 편지. 모두 그가 직접 쓴 것이었지만 단 한 번도 딸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이었죠. 나는 이렇게나 많은 편지를 썼는데. 도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속에는 따뜻한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응원하고 싶었던 순간들, 미안했던 감정들, 사랑한다는 고백들.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이 딸에게는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죠. 도남은 편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딸과 멀어진 세월이 마음에 날카롭게 꽂혔죠. 서연이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도남은 늘 딸을 생각했고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딸을 아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는 편지 뭉치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고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이 가슴을 짓눌렀죠. 왜 나는 이걸 건네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후회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도남은 과거의 자신이 저지른 침묵들의 대가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을 더 펼쳤습니다. 우리 딸, 오늘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아빠는 용기가 없었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왔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희가 주방에서 나와 도남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뭐 찾았어요? 도남은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식탁 위의 편지들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죠. 이게 뭐예요? 내가 서연이한테 쓴 편지야. 편지요? 언제요? 오래전부터. 근데 한 번도 못 줬어. 정희는 편지 한 장을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죠.
놀라움,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도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는 말을 못했어. 정희는 편지를 내려놓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서연이한테 보여주는 게 어때요? 도남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이 편지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딸은 이미 자신을 떠났고 관계는 너무 멀어졌죠.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도남은 편지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남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죠. 옆에서 정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도남은 식탁 위에 놓인 종이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스탠드를 켜고 의자에 앉아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 편지는 서연이가 5살 때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다며 아빠한테 보여줬지. 정말 예뻤어. 도남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서연이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을 들고 뛰어왔고 도남은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아빠 이거 봐. 응, 잘 그렸네. 고작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엄마에게로 갔고 도남은 그날 밤 이 편지를 썼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편지를 건네는 대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오늘 네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걸 봤어.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모습이 대견했단다. 그날 도남은 회사 일 때문에 주말에도 집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연이가 자전거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정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서연이는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남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저녁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자전거 탔어. 그래? 다치진 않았지? 응. 아빠도 같이 탈래? 아빠 바쁘니까 다음에. 서연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도남은 그날 밤 이 편지를 쓰며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결국 건네지 못했죠. 세 번째 편지는 서연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입학식이었지. 교복 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어. 아빠는 자랑스러웠단다. 그날 도남은 회사 조기 회의가 있다며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만 서연이와 함께 학교에 갔고 도남은 저녁에 돌아와서야 교복 입은 딸을 봤죠. 입학식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남은 밤에 서재에 앉아 이 편지를 썼지만 아침이 되자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죠. 네 번째 편지를 읽을 때쯤 도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내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빠가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 서연이는 교내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날짜를 미리 알려줬지만 도남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며 가지 못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상장을 식탁 위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남은 상장을 들여다보았지만 딸의 방문을 두드리지 못했죠. 그날 밤 이 편지를 썼지만 역시 건네지 않았습니다. 도남은 편지를 쥔 채 소리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딸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말들, 응원하고 싶었던 순간들, 미안했던 감정들이 모두 편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딸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중얼거린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남은 편지를 한 장 더 펼쳤습니다. 우리 딸 대학 합격 축하해.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아빠는 이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못할 것 같구나. 대학 합격 발표가 났던 날 서연이는 조용히 합격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붙었어요. 그래, 잘했네. 도남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기대하는 표정이 아니었죠. 그저 의무적으로 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남은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이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편지는 서랍 안에 들어갔고 결국 상자 속으로 사라졌죠. 도남은 지금 그 상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20통이 넘는 편지들이 그의 침묵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죠. 그는 편지를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고 도남의 어깨는 작게 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희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도남은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붉어진 눈을 보고 조용히 옆에 앉았죠. 편지 다 읽었어요? 응. 어때요? 도남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였어.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딸한테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여보는 늘 가족을 위해 일했잖아요. 일만 했지.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쳤어. 도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그 역시 할 말이 없었죠. 그녀도 오랜 세월 남편의 무뚝뚝함 때문에 외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시작하면 돼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서연이한테 편지를 보여주세요. 도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너무 늦었어. 서연이는 나한테 실망했을 거야. 그래도 해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남은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앞섰죠. 지금 와서 이 편지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딸이 용서해 줄까? 오히려 더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용기 내봐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도남은 편지 뭉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만든 벽은 너무 높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지 않으면 영원히 딸을 잃게 될 것 같았죠. 도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남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딸 서연의 이름이 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메시지 입력창 위에서 멈춰 있었죠. 정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보낼 거예요? 도남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평생 딸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도남은 용기를 내어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우리 딸. 또 지웠습니다. 결국 가장 무난한 문장으로 시작했죠. 서연아,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내 어릴 적 내가 말 못한 이야기를 편지로 남겼던 것을 찾았다. 도남은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은지 너무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했죠. 그리고 이어서 썼습니다. 혹시 와서 같이 볼 수 있을까? 마침표를 찍고 도남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뗐다가를 반복했죠. 정희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내요. 도남은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표시가 뜨자 그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기다려봐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남은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서연은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죠. 이틀째 되던 날 도남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보냈나 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정희는 남편을 다독였지만 도남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도남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서연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편지요? 짧고 퉁명스러운 답장이었습니다. 도남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정희를 쳐다보았죠. 솔직하게 말해요. 도남은 다시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편지로 썼었어. 근데 한 번도 못 줬었지. 미안하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전송했습니다. 서연의 답장은 금방 왔죠.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도남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도남은 그 사흘 동안 편지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배열하고 구겨진 것은 펴고 찢어진 부분은 테이프로 붙였죠. 정희는 거실을 깨끗이 청소했고 서연이가 좋아하던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남은 현관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죠. 들어와. 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서연의 대답은 짧았죠.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우리 딸. 과일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도남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죠. 도남은 식탁 위에 놓인 종이 상자를 가져와 서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그 편지들이야. 서연은 상자를 바라보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열어봐도 돼요? 그래, 봐라.
서연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지 뭉치를 보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너한테 쓴 편지야. 어릴 때부터. 서연은 맨 위에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지를 펼쳤죠. 우리 딸 서연아, 오늘 유치원 발표회를 봤어. 정말 예뻤단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언제 쓴 거예요? 내가 5살 때쯤? 서연은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편지를 펼쳤죠.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그녀의 표정은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차갑고 무표정했던 얼굴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도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더 꺼내 읽었습니다. 자전거 연습하던 날의 편지, 중학교 입학식 날의 편지, 상을 받았던 날의 편지.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죠. 아빠, 저는 아빠가 저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야. 친구들 아빠는 다 칭찬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는데 우리 아빠는 항상 무뚝뚝하기만 했잖아요. 미안하다. 저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남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서연아, 아빠는 너를 항상 사랑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이 편지들을 안 줬어요? 도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서툴렀어.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서연은 편지를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에 떨어졌죠. 도남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평생 딸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과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죠. 아빠, 응? 이 편지들 진심이에요? 그럼 다 진심이야.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도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정희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남과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죠. 멀어졌던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다리가 놓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기 시작했고 도남은 옆에 앉아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후 내내 편지를 읽으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도남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딸 잘 잤니? 어제는 와줘서 고마웠어.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죠. 네, 아빠도 잘 주무셨어요? 저도 좋았어요. 도남은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서연이가 답장을 보냈어.
그래요? 뭐래요? 그냥 좋았대. 도남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아침을 차려주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우리 여보 고마워.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도 잘 못해줬잖아.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는 늘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니야. 나는 일만 했어. 너한테도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 도남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정희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앞으로는 달라질게.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그날 오후 도남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 나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요?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해서. 전화 너머로 서연의 놀란 기척이 느껴졌죠. 산책이요? 응. 안 되면 괜찮아. 아니에요, 좋아요. 토요일 괜찮으세요? 그래,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도남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도남은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고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웃었죠. 여보,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 같네요. 그냥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편한 옷 입으세요. 서연이도 편하게 볼 거예요. 오후 2시 서연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남은 현관문을 열고 딸을 맞이했죠. 왔니? 네, 아빠. 둘은 집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도남이 먼저 입을 열었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힘들진 않고?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도남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죠. 서연아. 네? 아빠가 너한테 관심 없었던 게 아니야. 그냥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아빠. 편지 읽고 알았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너한테 먼저 연락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볼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도남은 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었죠. 서연은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요즘 고민까지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사실 요즘 이직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직? 네, 지금 회사도 나쁘진 않은데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도남은 예전 같았으면 잘 생각해 바라고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서연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해봐.
아빠가 응원할게.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럼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서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도남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처음 깨달았죠. 그날 이후 도남은 매일 딸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서연은 늘 답장을 보냈죠. 때로는 전화 통화도 했고 도남은 서툴지만 딸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정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남은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할까? 우리 여보 요즘 예뻐 보여. 저녁 맛있었어. 고마워. 작은 말들이었지만 정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남은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보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영화요? 우리 둘이요? 응.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주말에 두 사람은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우리 자주 이러자.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많이 변했어요. 늦었지? 아니요. 지금이라도 변해줘서 고마워요. 도남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는 그에게 잊고 살았던 마음의 온도를 되찾아준 셈이었죠. 한 달에 한 번 도남과 서연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걷기도 하고 강변을 따라 걷기도 했죠. 대화가 서툴러도 도남은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딸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서연아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서연이 말했죠. 아빠, 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저를 사랑해요. 도남은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아빠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남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포옹이었죠. 미안해 우리 딸. 그리고 사랑해.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남은 이제 과거보다 뒤늦게라도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은 지금부터라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도남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서연이 남자친구를 데려왔고 정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남은 소파에 앉아 딸의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한테 잘해주세요. 도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의 무뚝뚝함은 많이 사라져 있었죠.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정희를 도왔고 두 사람은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변했죠?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편지 찾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마음 열어줘서 고마워.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남은 서연의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서연은 아버지의 관심이 기쁘면서도 쑥스러웠죠. 아빠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 그냥 궁금해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서연의 남자친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서연도 함께 나갔죠. 도남과 정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좋은 친구 같던데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서연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 여보는 괜찮아요? 도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면 됐지.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거실은 따스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남은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종이 상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이제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는 상자를 열어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고 이제는 후회보다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편지들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줬구나. 도남은 빈 편지지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죠. 우리 딸 서연에게. 아빠는 오늘도 너를 생각한단다. 이번에는 이 편지를 건넬 것입니다. 다음 주말 산책할 때 직접 손에 쥐어줄 생각이었죠. 도남은 편지를 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묵혀둔 편지들이 들어있던 종이 상자가 가족을 다시 연결해 주었듯이 이제 새로 쓰는 편지들은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갈 것입니다. 도남은 말합니다. 시간은 잃어버려도 마음은 다시 꺼내면 살아납니다. 그는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감정도 용기 있는 한 걸음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배웠죠. 당신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 나누지 못한 고마움. 그 마음을 꺼낼 용기는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도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도남과 서연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남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딸에게 건넸죠. 이거 너 주려고 썼어. 서연은 편지를 받아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편지예요? 응. 이제는 쓰면 바로바로 줄 거야. 서연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항상 응원할게.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니야. 아빠가 고마운 거지. 마음 열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고 따뜻했죠. 도남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아. 네? 사랑한다. 서연은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공원에는 가을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남은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죠. 이제 그는 압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다락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습니까? 꺼내지 못한 편지, 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마음.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 그 마음을 꺼낼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남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가족을 다시 이어주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도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여보, 나 지금 집 가는 중이야.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글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 내가 재료 사갈게. 같이 만들자. 여보가요? 응, 우리 같이 해. 정희는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도남은 전화를 끊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재료를 고르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집에 도착해 정희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게 채소를 썰고 된장을 풀고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여보가 요리를 잘하네. 당연하죠, 평생 해온 건데. 도남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그동안. 정희는 국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 좋으면 됐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차렸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침묵만 흐르는 식탁이 아니었죠. 오늘 서연이 만났어. 그래요? 어땠어요? 좋았어. 편지도 줬어. 서연이가 좋아했겠네요. 응, 그런 것 같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웃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도남은 이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다락방의 종이 상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남은 정희의 손을 잡았고 정희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죠. 여보. 응? 행복해? 정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죠. 여보는요? 나도.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도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 거구나.
당신의 다락방을 열어보세요. 그곳에 잠들어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